첫걸음부터 함께하는 엑셀입니다. 이 시간에는 수식 계산에 있어서 얘를 빼놓으면 정말 섭섭해요. 바로 이름이에요. 이름을 지정해서 이것을 수식에 사용하면 여러분의 수식이 훨씬 더 간단 명료해져요. 자, 어떠한 내용인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자, 여러분의 엑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도 저의 엑셀을 열었습니다. 열고 이렇게 성적이라는 워크시트에 데이터를 입력했습니다. 별 문제는 없어요. 그냥 가볍게 갑을 병정 쭉 데이터 입력하고 성적을 입력해 봤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면 시트 2에 비어있는 시트에, 그러니까 먼저 플레이 버튼 스톱 누르시고 데이터를 입력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새로운 워크시트에 여러분이 할 일이 뭐냐면 여기에 성적의 평균을 구할 생각이에요. 성적 평균. 그러면 성적 평균을 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성적에 가서 학생들의 모든 성적을 참조하여 평균을 구해야 되죠. 그죠? 그럼 여러분 평균 성적 구할 때 보통 수식을 쓴다면 이렇게 써야 돼요. 평균은 공식을 어떻게 쓰죠? 걱정하지 마세요. 홈 탭에 이 시그마 보이죠, 여러분? 시그마 옆에 목록 단추가 있습니다. 그거 누르면은 평균 준비되어 있어요. 평균 이거 누르면 average라는 함수가 자동으로 바로 화면에 나타납니다. average는 평균을 구해줄게 이 뜻입니다. 단 내가 평균을 구할 건데 가로 안에다가 평균을 구할 범위만, 셀 참조 범위만 말해봐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디서 바로 이 성적이라는 워크시트로 가야 되겠죠. 가서 어떻게 해요? 성적의 범위를 여러분이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엔터를 꽝 쳐서 답 나왔다 이렇게 하거든요. 제 말 맞죠? 이렇게 계산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나는 워크시트 서로 다른 워크시트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너무 귀찮아요. 그럴 수 있겠죠. 귀찮은 작업일 수 있겠죠. 그래서 딜리트. 이렇게 여러분이 어떤 계산 작업을 함에 있어서 특정한 영역을 자주 계산에 참조를 한다면 이것을 굳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 참조 영역, 여러분이 자주 참조하는 영역을 아예 이름으로 만들어 두자 이겁니다. 즉 성적 워크시트의 D5번지부터 D의 14번지를 이름으로 하나 딱 만들어 두자 이겁니다. 이름을 어떻게 지정합니까? 한번 해볼까요? 자, D의 5번지부터 D의 14번지까지 범위를 잡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바로 이 공간이 이름 상자라는 공간이에요. 이 이름 상자에다 클릭하고 여러분이 이 영역에 대한 별명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D5에서 D의 14를요. 자, 범위 잡았죠? 그럼 이름을 뭐라고 쓸까요? 성적이라고 쓸까요? 성적. 그리고 엔터를 치면은 어때요? 성적이라는 범위, 즉 D5에서 D의 14를 제가 범위로 다시 잡으면 보세요. 이름 상자에 성적이라고 뜨죠. 근데 되게 재밌어요. 제가 D5에서 D의 13까지만 잡아볼게요. 어때요? 성적이란 이름이 뜨지 않네요. 얘는 되게 융통성이 없어요. 그냥 처음에 너가 성적이라는 이름은 D5에서 D의 14까지를 말했잖아, 나한테.
그러니까 그 범위, 약속된 범위에서 하나, 두 개 모자라도 또는 넘쳐도 그 이름이 뜨지 않아요. 오, 희한하죠? 예,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 지정된 겁니까? 예, 이름 쓰고 엔터 치면 이름 지정된 거예요. 그럼 봅시다. 자, 시트로 와요. 그럼 여러분 여기다가 자, 평균 구해 보겠습니다. 다시 시그마 옆에 아래로 화살표 평균 보이세요? 예, 클릭. 그리고 여기다 성적 이렇게만 쓰면 돼요. 와, 이게 계산된다고요? 됩니다. 엔터 꽝. 아까하고 똑같지 않아요. 와, 정말 편한데? 그럼요, 여러분. 수식을 봐도 정말 깔끔하지 않나요? 아까보다? 예. 이런 면에서 이름이 편하다는 겁니다. 아하.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합계를 구할 거예요. 이번엔 성적의 총점. 자, 총점은 어떻게 구합니까? 총점은 더하는 건데, 예, 더하는 거는 여러분 합계 시그마 요거 누르면 돼요. 그럼 이 안에 합계 구할 범위는 뭐예요? 성적이죠, 뭐. 그쵸? 엔터 꽝 나와요. 767.5. 됐죠? 편하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름은 제가 만약에 이 이름을 그 성적이란 이 이름을 지울 수도 있는 건가요? 지울 때도 여기다 쓰나요? 아니요. 여러분 이 이름 상자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정하면 성적이 나오니까 처음 엑셀 접하는 분들은 여기서 막 지우려고 하세요. 그거 안 돼요. 그러면요. 예, 바로 이 이름은 어디서 관리가 되느냐? 여러분 수식이라는 메뉴 보이십니까? 리본 메뉴? 네, 이 수식 리본 메뉴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땡. 그러면 여러분 수식 누르면 가운데 센터에 정의된 이름이라는 그룹이 존재해요. 여기에서 이름 관리자 보이세요? 참고로 이에는 단축키 컨트롤 F3. 네, 요거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름 관리자 어때요? 뜨지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적이라는 이름은 성적 워크시트에 D5번지부터 D의 14번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왜 달러가 붙습니까? 네, 이거 되게 중요한 사실인데요. 이름을 여러분이 범위로 지정을 하면 특정 범위 영역을 이름으로 지정하면 그 영역은 이렇게 특정한 영역이 되니까 절대 번지 영역으로 세팅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저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죠? 뭐요? 학생 이름이 지금 이렇게 개까지 나왔는데요. 밑에 이름이 저팔계라는 애가 한 명이 학생이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의 그 점수가 85점이에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기존에 D5에서 D의 14까지가 성적이었잖아요. 얘는 어떻게 추가합니까? 그죠? 이런 경우. 자동으로 반영되느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네. 바로 컨트롤 F3 이렇게 들어가라 그랬죠? 그러면 이 이름의 범위가 바뀐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정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지금 편집 요거 뭐 이렇게 눌러서 작업을 하겠다는 분도 계시는데 물론 그래도 돼요. 근데 이 방법이 더 간단합니다. 뒤에 15번지잖아요. 이제 그럼 여기서 클릭하고 14를 여러분이 지워서 어떻게 해요? 15로 바꾸면 돼요. 그리고 엔터 꽝. 이러면 예, 영역이 이제 뒤에 15번지까지가 성적이 되는 겁니다. 정말요? 예. 닫기 누르면 더 놀라운 일이 생겨요. 뭐냐면 닫기. 자, 여러분 범위 바꿨습니다. 시트 2에 가보면 보세요. 뭔지 아세요? 예.
평균과 총점이 알아서 어때요? 그 마지막에 저팔계의 데이터 85점이 반영되면서 총점 평균이 같이 바뀌어요. 그렇게 되네요. 예, 이게 좋은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으로 범위를 지정해 놓으면은 추후에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가 된다든가 기존의 것이 빠져서 이름의 데이터 범위가 변경돼서 여러분이 고치면은 그 수식의 결과값은 알아서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점이에요. 그런데 저 질문 있어요. 뭐냐면 이들 데이터가 하나가 아니라요. 저는 데이터가 수시로 바뀝니다. 그런 경우에도 이 이름을 지정하는 게 나은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게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게끔 세팅해 줘야 되죠. 그 방법은 나중에 또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이 초급에서 조금 더 올라간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궁금증을 그대로 마음속에 담아두고 좀만 여러분 실력을 업시켜서 그때 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름이 필요 없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네, 클릭하고 삭제를 누르시면 됩니다. 삭제를 눌렀을 경우, 자 보세요. 성적 이름을 삭제하시겠습니까? 확인. 네, 그래요. 이 뜻입니다. 삭제됐어요. 닫기 누르면 수식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바로 이렇게 name 이란 에러가 떠요. 우리 엑셀 수식을 작성할 때 이렇게 name 물음표 이런 에러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이 에러는 뭔 뜻이냐면 말 그대로 수식을 사용함에 있어서 함수 이름을 잘못 썼다든가, 두 번째는 바로 말 그대로 이름 지정한 범위, 요 범위에 대한 거, 요 이름이 정의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됐죠? 이렇게 에러가 납니다. 아하, 이해돼요? 자, 딜리트. 그래서 여러분 이름 정의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 이름은 이 외에 어떻게 또 사용이 되느냐? 자, 여러분 여기 학생 이름 가불병정 보이죠? 자, 이 학생 이름을 여러분이 또 다른 업무에서 얘를 또 사용하게 된다면 학생 이름 범위를 잡아보세요. 저팔계까지. 자, 범위를 잡았습니다. 잡은 다음에 어디에서 이름을 지정한다고요? 네, 바로 여기에다가 이름을 써주세요. 저는 학생명 뭐 이렇게 쓸게요. 그냥 이름, 두 글자 이름, 엔터 꽝. 이렇게. 이름 지정은 너무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시트 2로 와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뭘 만들 거냐면 여기에 이렇게 씁니다. 각각 학생, 그 다음에 정보 입력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엑셀 시트에 데이터를 입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학생명, 뭐 그 다음에 전화번호 뭐 이런 거 이렇게 입력을 하려고 해요. 근데 학생 이름은 이미 여기 워크시트에 등록된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 이름으로 입력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에. 그러면 학생명을 입력할 때 학생 이름을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라 이미 입력된 이름을 써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요 범위를 이름이라고 지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데이터를 이렇게 클릭해서 갑, 뭐 을 이렇게 써도 돼요. 되긴 돼요. 근데 이거보다는 오타라든가 또는 여러분이 엉뚱한 데이터 입력하는 거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자 보세요. C의 4번지부터 뭐 C의 한 뭐 13번지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아보세요. 네, 더 잡아도 뭐 상관없어요. 잡았죠? 그리고 이 입력을 보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느냐면 데이터라는 메뉴가 존재합니다. 보이죠 여러분? 데이터 눌러요.
자, 누르면은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보면은 데이터 도구라는 게 존재합니다. 데이터 도구 보이죠? 데이터 도구에 보면은 여기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게 존재합니다. 찾으셨어요? 네. 유효성 검사 이 애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이요. 네. 그러면 설정에 제한 대상의 모든 값 이렇게 나와 있죠. 모든 값 이것을 목록으로 바꿔줘요. 이거 많이 쓰입니다. 목록 됐어요? 그러면 목록이라는 건 여러분 고른다는 거예요. 예, 말 그대로 목록 데이터에서 하나를 고른다는 거. 예, 그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목록에 고를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원본. 그럼 원본에 뭐를 입력하느냐면 바로 범위를 지정하거나 여러분이 직접 쓰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름이라는 이름으로 그 학생 이름을 저장해 놓은 거 기억나죠? 따라서 원본에다가 나는 이름이라고 쓸 거야. 됐죠? 이름이요? 네. 이렇게 쓰고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끝이에요. 뭐가요? 자, 여기 목록 단추 생긴 거 보이십니까? 그럼 어디 눌러볼까요? 이름이라고 나오죠?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 요 이름으로 쓴 거 있잖아요. 여기 잘 보세요. 요거 이름 보이죠? 우리가 요거 범위 잡아서 이름이에요 하고 만든 거. 그죠? 그럼 이 이름이라고 쓴 요건 결국 셀의 영역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C4에서 C에 10, 2번지까지 제가 다시 범위 잡고 자, 갑니다. 어디로요? 방금 전에 어디 들어갔어요? 유효성 검사. 자, 그럼 이름 썼죠? 이 앞에다가 참조를 한다는 뜻으로 번쩍이 돌아가죠? 는. 이 이퀄 기호를 빼먹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바퀴 애둘러 돌려서 이렇게 는을 써 드린 겁니다. 이제 자, 그리고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제 눌러보세요. 어때요? 우와, 나오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는을 쓰고 안 쓰고 이거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영역을 참조합니다. 그런 뜻으로 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와, 정말 이름으로 지정한 애들이 다 뜨네. 다 떠요. 여기서 이렇게 고르면 된다고요. 아, 네.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른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고 미리 약속된 데이터만을 목록에서 고르기 때문에 오타 나올 확률이 거의 없지요. 이런 면에서 보다 안전한 데이터를 여러분이 구축을 해야 된다. 또는 안전한 데이터 입력을 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특정한 범위를 이름으로 지정하고 그 이름을 참조하게끔 유효성 검사에서 목록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됐어요. 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유효성 검사에 이름 범위를 꼭 지정해야 됩니까? 제가 직접 쓰는 건 안 돼요? 그것도 알려드리죠. 자, 여러분 여기 유효성 검사에서 목록 제가 임의로 요만큼만 잡았습니다. 목록하고 원본에다가 여러분이 쓰면 돼요. 참고로 목록에 들어갈 데이터를 여러분이 직접 쓰는 경우에는 그냥 쓰면 돼요. 이렇게. 뭐라고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갑, 쉼표, 을, 쉼표, 병, 쉼표, 정 4개만 할게요. 갑을, 병, 정 이렇게 쉼표로 확인. 끝이에요. 그럼 눌러볼게요. 이렇게. 네네네네. 이땐 는이 없네요. 그렇죠. 여러분이 직접 데이터 입력하는 거니까. 이해됩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어요? 네. 그래서 유효성 검사 목록의 데이터는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직접 입력하는 방법, 아니면 어떻게 해요?
특정 영역을 범위로 지정하는 방법, 아니면 그 영역을 이름으로 지정했다면 해당 이름을 반드시 는 쓰고 이름을 쓰면 된다는 겁니다. 됐어요? 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질문도 있습니다. 뭐예요? 이 학생 이름, 이거 범위를 제가 이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름 이거 말고 다른 이름으로 이걸 바꾸고자 하는데 그것도 되는 겁니까? 예, 돼요. 어떻게요? 이렇게. 아까 컨트롤 F3이었죠. 단축키 들어갑니다. 편집을 눌러요. 이때는 편집을 눌러서 이름이라는 이 이름 상자하고 헷갈려. 그래서 학생명으로 바꾸려고 한다. 그러면 학생명 이렇게 이름을 바꾸면 돼요. 그리고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딴. 바뀌었죠? 닫기. 됐어요? 시트 2에 와보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얘도 목록 그대로 나오네요? 나오죠? 나와요. 어째서 나오죠? 아까는 이름이었고 지금은 학생명인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유효성 검사 들어갑니다. 어때요? 와, 학생명으로 바뀌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엑셀에서 원래 이름을 학생명으로 바꾸면 우리가 일일이 안 바꿔도 돼요. 지가 알아서 데이터 내용 그 범위뿐만 아니라 이름도 알아서 업데이트가 된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렇게 편리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이름을 지정하고 지우고 이름의 범위를 바꿔보고 지금은 비록 수동적으로 여러분이 범위를 일일이 바꿔주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 방법을 일단은 자꾸 연습을 해보시고 이름의 좋은 점이 이런 거다라는 거를 직접 수식을 씀으로써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름의 그 동적인 범위는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